국제인문사회학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전 명저 읽기 서양 문학과 서양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주홍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 어제는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롤메이커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그러한 날이었고요. 오늘은 4월 16일 오늘은 6년 전에 한국 사회에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자 사건이죠. 세월호 참사.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사실 전부 구조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나라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책무로 갖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또 그 이후에 이 참사와 관련된 많은 진상조사도 방해하고 참 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고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선박사고이면서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고와 사건, 의도의 유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그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하셔서 항상 여러분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윤리학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꼭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양철북과 관련된 제가 과제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특히 여러분 두 번째 그 양파 주점에서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타이핑을 해서 이미 여러분 PDF 파일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양파주점에 나타난 이 뿌띠부르주아라고 하죠. 소시민이라고 속물적인 독일 소시민들. 이 귄터그라스는 이 독일의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일의 이 뒤틀린 역사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양철북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양파주점에서의 이 소시민들의 이 행위, 눈물 없는 색이라고 기록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을 같이 연결해 보시면은 두 번째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그 부제가요.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the banality of evil 그러는데 악의 평범성.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악이 평범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아렌트의 이 개념이거든요. 악의 평범성.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는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악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 그 한국 사회에서 그 큰 이제 그 성범죄 사건이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아주 잔혹하고 그 미성년자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도대체 몇 명인지 뭐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유린해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 주범을 괴물이라고 그러죠. 악마라고 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하고요. 사형시켜라. 그런데 여러분 그 주범인 조주빈은 악마가 아닙니다. 괴물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평범한 인간이죠. 근데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보통 우리는 악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그 성착취라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 그 악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일을 내가 만일에 그 사람처럼 그런 일을 했다면 이라는 상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고 여러분 자아 존중감을 망쳐버리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 일을 한다라고 상상하면 이미 그러한 범죄 행위를 예행 연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끔찍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지, 성찰하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다 보면은요, 그 범죄자를 용서할 것만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이 어땠고, 자라온 환경,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상상을 하다 보면 용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마라고 얘기하고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속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조주빈을 우리가 악마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도 악마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이상, 괴물인 이상 우리는 그 사람한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요. 독일 헌법의 제1조가 뭡니까?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는 악마가 아닙니다. 괴물도 아닙니다. 인간이고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악의 평범성. 지금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한나 아렌트가 1960년도에 유대인 학살의 큰
공을 많이 세웠던 이 아이만이 이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힙니다. 아르헨티나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송이 돼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기록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렌트의 책이 쉽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상당히 대중성이 있고 읽을만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아렌트의 평가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재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자신은 나치의 치하에서 나치 법률에 의해서 자기는 그냥 복종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종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고 그럼으로써 그 조직의 십자가를 지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이만은 만나봤더니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에 사회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죠. 아이만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었다는 거죠. 악의 평범성. 도대체 이러한 새로운 인간성,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그것을 파헤친 거죠. 현실로부터의 유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만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가 나오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거를 사용합니다. 가스실에서 유대인 600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동식 가스실을 만들어서 그냥 그 기차 칸에서 이동하면서 죽이고 바로 구덩이로 버리는 이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유대인들 학살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도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느끼지 않았는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독가스가 만들어졌고 그 덕분에 이 사람들은 그냥 행정 절차처럼, 이게 이제 관료제죠. 직접 자신들이 나아가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지 않으면서 그냥 가스를 넣어서 그냥 학살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현실로부터 자꾸 멀어진 겁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언어를 오용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갖다가 뭐 재정착이라느니 동부로의 이송이라느니 행정 절차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 좋은 언어일수록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최대한
최대한 모방하는 것이 좋은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이런 행정용어화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 제노사이드, 이 대량 학살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the final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최종 해결 뭐 이런. 무슨 뭐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현실로부터 계속 괴리시키는 거죠. 관료제적 사회가 그랬고, 예, 이런 기술 관료주의 직접 맞닥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인간들, 예,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현실을 직접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명령 내리고, 네, 치클론비 틀고 죽고, 언어조차도 현실과 괴리돼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렌트는 이 아이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inability to speak, inability to think. 이 사람은 무슨 말할 능력도 없고 사유할 능력도 없고, 그 어떤 거냐 그러면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무능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상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부대끼고 있을 때는 서로가 얼굴을 보고 또 비언어적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예, 기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배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런 SNS 상에서 전쟁 같은 거, 이라크 전이라든가 옛날에 방송되는 거 보고 그러면 마치 무슨 영화인지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지 혼란을 느낄 정도로, 예, 한편의 영화, 뭐 전쟁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현실과 점점 괴리감을 느끼고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바로 악의 편범성, 사유의 능력을 잃게 되고 공감의 능력을 잃게 되고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우리 속에 내재된 악이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전한 무사유라고 하는데 사유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유라는 거는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된 이후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사유는 의무입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류의 비극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주점에서 독일의 소시민들, 이 사람들은 울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왜 웁니까? 네. Why do we cry? 저도 지나가다가 여러분 죄송한데 왜 무릎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엄청 아프죠? 진짜 아픕니다.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 모서리에 무릎 부딪히면 진짜 이거 고통스럽잖아요. 예. 물론 그럴 때도 우리 뭐 아프면 울죠. 근데
전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Why do we cry? My short answer is because we think.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